자, 50대 김용건 얘기 한번 해볼까요? 아, 또 왜 갑자기 김용건 정우성 아니에요? 정우성? 정우성 별명이 지금 50대 김용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저 정우성 씨. 정우성 씨는 깨시민, 대표 깨시민 아닙니까? 그렇죠. 대표 깨시민 연예인이죠. 이게 2018년도인가요? 네. 세계 난민의 날입니다. 네. 전 세계에서 6,850만 명의 사람들이 네. 집을 잃었다고 합니다. 네. 이 중 1,620만 명은 2017년 한 해 동안 집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난민과 함께 해주세요. 이들에 대한 연대로 이들에게 희망이 되어주세요. 라고 정우성 씨가 2018년에 올렸던 네. SNS, 이게 뭐 페이스북 글이겠군요. 네. 네, 페이스북 글이고 좋아요도 2만 건 이상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다 멋지게 또 자기 사진과 훌륭한 분이죠. 네. 보니까 자기 집인 거 어딘지 모르는데 아주 호화로운 아파트나 뭐 이런데 실내이고 사무실이고 네. 그 옆이 이제 저기 난민촌 사진입니다. 네. 예멘 난민촌인가요? 네. 왜 또 비교가 되는? 나는 이렇게 좋은데 살지만 난민들을 걱정한다 이런 뜻인가? 그런데 저는 지금 이제 여러분들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 지금 50 몇 살입니까? 정우성이 73년생. 그러니까 73년생. 50 하나입니다. 51살 정우성이 이제 37살? 35살 문가비 씨 예. 랑 이제 애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가 뭐 아버지 노릇은 잘 하겠다, 뭐 아름답게 축복하고 있다, 네. 뭐라고 나왔는데 저는 그 기사를 딱 읽는 순간 무슨 느낌 드셨어요? 저는 딱 읽는 순간, 야, 이거 마사지 세게 했네 하는 느낌이 네? 굉장히 갑자기? 많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판단해 보십시오. 제가 미혼 연예인인데, 네. 남자인데 여자 미혼 연예인. 네. 제가 미혼 연예인인데 아기를 낳았습니다. 나 정우성. 아기를 낳았는데 네. 사실 미혼인 여자 연예인이 아기를 낳았다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리스크가 큰 일이에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게 그래서 없죠. 많은 숨기죠. 역대 연예인들은 아기를 낳았을 경우에도 뒤늦게 밝히거나 아직까지 안 밝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혼자 키우거나. 그런데 그거를 밝혔을 경우에는 저는 이런 짐작을 합니다. 임신을 했던 기간 중 혹은 아기를 낳고 나서 애 아빠 측하고 엄청난 딜이 있었을 거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때 이제 여성 연예인들이 빡쳐서 하는 일이 주로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리는 겁니다. 저는 사실은 그 문가비 씨가 그 글을 올렸다는 얘기를 듣고 이것은 무엇에 대한 경고일 것인가. 경고이다.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두 사람의 사생활이고 임신을 했기 때문에 애를 낳기 때문에 결혼을 해야 된다? 저는 반대입니다. 애정이 없이 결혼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 애기 때문에 왜 결혼을 합니까? 그렇죠? 애기는 부모가 키우면은 잘 클 수 있지만 엄마 혼자 키워도 잘 클 수 있고 아빠 혼자 키워도 잘 클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가 주장을 하는 건 정우성, 문가비가 애 낳는데 왜 문가비랑 결혼 안 해? 이 얘기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비혼 출산 이런 것도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뉴스 보고 그냥 그날 딱 저녁에 사실은 이제 그날 제가 어차피 지금 이제 편집국 데스크이기도 하니까 이걸 써야 되나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은 사생활인데 사생활이지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약간 선진국 된 느낌? 헐리우드 된 느낌? 그러니까 헐리우드에 보면은 뭐 결혼 안 한 상태로 서로 두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이에서 자녀를 낳고 네 아빠는 저 사람이야 뭐 이러면서 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나 했더니 바로 어느 그 기사 댓글에 올라오더라고요. 야, 정우성 혼자 헐리우드 코스프레 하고 있네. 맞아요. 그래서 혼자 대신에 그렇지만 결혼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인식이 그 정도까지 갔다고 봐요. 그러니까 갑자기 요즘에 무슨 진보 매체나 진보연 하는 사람들이 뭐 애 낳았다고 결혼해야 되냐 막 이 보수주의자들아 막 그러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해요. 보수도 애정이 없고 둘이 결혼할 생각이 없으면 그건 전적으로 본인들한테 맡겨둘 문제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지적을 하는 건 지금부터 정우성의 일종의 깨시민의 위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뭐냐면 저는 정우성 씨가 지난 7월 달에 난민 무슨 대사? 난민 우호 친선 대사? 유엔 난민기구 친선 대사를 사임을 했습니다. 저 관둔다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너무나 끊임없이 정치적인 공격을 받았고 그렇죠. 그리고 나랑 이 유엔 난민 대사가 너무 결합이 돼서 내가 이걸 계속하고 있으면 난민 기구도 비난을 받고 또 나도 연예인으로서 배우로서 자유롭지 않은 것 같아서 그만두겠다 하면서 관둔 거예요. 적어보시죠. 2024년 7월 15일자로 관뒀다고 해요. 네. 그리고 나서 저 소식이 알려지니까 무슨 얘기가 나왔냐 하면 우리나라 보수들이 그렇게 그 난민 문제 갖고 정우성을 공격을 해대니까 정우성이 너무나 아름다운 일을 했던 사람인데 정말 마음 아프게도 저 유엔 난민기구 친선대사를 네. 관둘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보수가 나쁜 거죠. 그쵸. 왜냐면은 저 정우성 씨도 얘기하고 이런 걸 많이 들어보는데 이른바 지금 좌파 깨시민들이 맨날 이제 연예인들 네. 잘 활용하잖아요. 네. 그 연예인들을 활용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른바 선한 영향력. 네.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인플루언서가 영향을 많이 끼칠 수 있는 이런 연예인들이 네. 선한 일을 해야 된다. 네. 그 대표가 정우성이다. 맞습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그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죠. 저게 7월인데 문가비 씨가 애를 낳은 게 언제입니까? 6월입니다. 그러니까 6월에 애를 낳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기사에 따르면 문가비 씨는 작년 3월쯤에 네. 본인이 임신한 걸 알았고 그리고 6월에 아이를 낳았어요. 작년 3월에 임신을 알았다고? 작년 3월에 임신해가지고 작년 6월에 임신해가지고 올해 3월에 낳았죠. 예, 제가 네. 바꿔서 얘기했습니다. 저기 7월이어가지고 작년 6월에 임신 기간이 엄청 길게 만들어버린 죄송합니다. 작년 6월에 임신한 걸 알고 네. 올해 3월에 낳았고 네. 이 정우성 씨의 그 친선 대사 그 물러난 거는 네. 7월입니다. 네. 그래서 3월에 아이를 낳았는데 지금 엊그제 보도 나온 거에 따르면 네. 정우성 씨가 이미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인가요? 네. 친자 확인 검사까지 해서 내 아들 맞다는 건 친자 확인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저때쯤 그러니까 3월에 아이 낳고 네. 7월에 저 친선 대사 물러날 때쯤에는 네. 아마도 문가비 씨로부터 당신 아이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애기 100일 기념으로 관둔 거 아니야? 아빠라서 100일 기념. 그래 100일 기념 하려고 아까 세고 계셨구나. 근데 어쨌든 저희는 저때 난민 대사 그냥 관두면 되는데 네. 난민 대사 관둘 때 기사들이 어떻게 나왔냐면 보수들이 좀 심해가지고 네. 보수의 어떤 공세 때문에 그 자기가 물러난다는 식으로 했는데 실제 저 때는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우성이 지금 작년부터 광고도 일절 맞아, 새로 맞아. 계약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광고도 없다면서요? 기존에 광고도. 있었던 광고를 그냥 쑥 끝내버리고 예. 새로 광고를 계약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근데 정우성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영화도 그 서울의 봄인가요? 이런 거 히트하고 나서 드라마 그러네. 활동이나 이런 거는 꾸준히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광고를 엄청 많이 찍었었는데 그걸 다 줄여놨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광고 줄이고 저기 그 난민 대사를 사임한 것 자체가 자기 개인 리스크 때문에 개인 욕 리스크. 2배를 먹을까봐 그래놓고 나서 마치 자기 사생활 때문에 자기가 물러나 놓고 나서 마치 보수 국민들이 자기를 조져갖고 그거를 견디다 못해서 관둔 것처럼 포장을 하고 또 주위에서도 같이 포장해 주는 그렇게 거. 기사가 나왔죠. 예. 보면은 무거운 짐 내려놓는 정우성, 독보적인 10년의 발자취 이렇게 기사도 나왔고요. 네. 그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은 김어준의 다스베이다 나가가지고 자기 활동하는 거는 인내력이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내력이란 게 뭐겠습니까? 이런 뭐 여러 오해나 이런 것들도 그쵸. 다 참아가면서 내가 다 했다. 이런 걸 하고 있다. 정우성은 그동안 뭐 제주 4.3을 알리기 위한 동백꽃 달기 그다음에 예. 무엇보다도 그 세월호 참사를 다룬 그날 바다죠. 예. 거기에 나레이션도 지금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친일 민족문제연구소를 찾아서 또 소신 발언하셨습니다. 이게 친일을 청산하지 못해서 한국 현대사가 뒤틀려 버렸다. 뭐 이런 얘기. 예? 그리고 저는 예. 뭐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진 못하지만 저작권 때문에 저는 그 영화 아수라 있지 않습니까? 아수라. 네. 아수라에서 그 안남시장이 황정민이고 그 안남시장이 하수인격으로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다니는 형사가 정우성이잖아요. 그래서 아수라 그 영화 제작 발표회 때 네. 그 제작 발표 때가 아마도 그 아마
박근혜 정부 말기에 네. 촛불 집회 막 할 때 맞습니다. 그때 이제 너무 유명하죠. 너무 유명하죠. 야 박근혜 나와라고 하는 그 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게 그거조차도 민주당이나 좌파 진영에서는 너무너무 정우성이 예뻤을 것 같아요. 그럼요. 아, 저 사람이 봐봐. 정우성조차도 박근혜 나와라고 하고 있다라고 그렇죠. 해서 그거 엄청 돌렸지 않습니까? 그거 엄청 났었죠. 왜냐하면 바로 그 영상이 마치 우리나라의 일반 시민들과 연예인과 뭐 그냥 정치에는 관심 없는 사람들도 다 맞아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원하고 맞아요, 있구나 맞아요. 예. 하는 사인이 되어버렸잖아요. 그쵸.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우성 씨의 저런 이 깨시민 행적은 사실 여러 가지 이제 흔적들을 남겼는데 본인이 저런 거를 정리하기 시작하면서 심지어 말입니다. 실제로는 저 난민 문제 때문에 정우성이 공격을 받은 건 2018년이에요. 제주도에 예멘 난민 300명이 맞아요. 들어왔고 예. 그때 정우성이 난민을 보듬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정말 사람들이 안전이나 이런 문제를 걱정한 사람들이 야 니네 집은 나 데리고 있어 막 이러면서 그랬죠. 너는 지금 서울 살면서 예. 제주도 난민들은 제주 사람들이 마치 속이 좁아서 그런 것처럼 받아들여줘라라고 얘기하는 건 무슨 무책임이냐. 기억나요? 정말 내로남불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서 정말 유엔 난민을 갖고 정우성에 대한 비판이 거셌던 건 2018년이기 때문에 2022년에 정우성이 내가 욕을 먹어서 관둔다라고 하는 건 그때 굉장히 별로 욕안 어색한. 했어요. 예. 그때는 별로 그냥 욕 안 했어요. 관심이 욕안 하고, 없던 시절이었어요. 예, 욕 안 하고 정우성 원래 그래 다 네. 알았어요 이제. 네. 정우성 원래 그래 다 알았기 때문에 네. 굳이 저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서 또 보면은 또 뭐 다들 저는 그 말이 제일 싫어요. 뭐요? 다 내려놓겠다 뭐 이런 말. 뭘 내려놓기는. 정우성 씨가 저도 그 말 그말 했는지 정말 싫어요. 모르겠는데 진짜 내려놓는 사람도 아니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예.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사태를 보시면서 정확히 말하자면 많은 분들은 정우성의 예. 혼외자인지 뭐 비혼 자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법정에 어떻게 명칭이 되는지 이 아기를 낳은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기를 관심 낳았나 없어. 보다. 둘이 결혼을 안 한대. 그래 둘의 선택이지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뭐냐면 지금 자기 그 사생활 때문에 문제가 될 거를 알고서 이렇게 미리미리 자리 정리를 해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것이 참 얄밉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얄미움에다가 네. 이거는 뭐 농담이지만 아까 네. 저기 그 이재명과 또 이게 정우성이 동시에 연결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 아수라 영화. 네네. 아수라 영화가 이제 성남시를 너무 닮았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제가 정우성 문가비 이거 혼외자 사건 나온 다음에 네. 일부 댓글이 나는데 또 정우성이야 해서 도대체 뭔 소리야 했더니 네. 그날이 하필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증교사 재판 맞아요. 전날 밤이잖아요. 네. 이슈가 완전히 덮어버리는 뉴스는 거예요. 아침에 가장 큰 뉴스는 이 예, 뉴스였어요. 선거법 뉴스 그 위증교사 공판 기사 그 결과가 나온 다음에도 네. 이른바 인터넷 커뮤니티라고 하잖아요. 네, 네. 많이 본 뉴스에 다 전부 정우성 문갑이고 네. 이재명 재판 얘기가 저리 덮여버렸어요. 그래서 네. 뭐 설마 그럴 리는 없겠죠. 일부에서는 야 이것도 무죄 나올 거 알고 누가 이슈를 죽이려고 이거 터뜨린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냥 음모론이죠. 저는 음모론이고. 정반대로 봤는데요. 정반대로요? 어떻게? 저는 정반대? 이 소속사랑 네. 이 뉴스를 보도한 디스패치가 저는 그야말로 처벌을 받다고 생각해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네. 디스패치가 취재를 해서 본인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며칠 걸렸겠죠. 그 사실은 몇 달씩 묵혀두는 그렇겠죠. 경우도 예. 있대요. 그래서 몇 달씩 묵혀두기도 하면서 나가는 날짜도 조율하고 뭐 제목도 조율한 적이 있다라고 제가 지금 관련 뭐 소속사에서 들은 적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디스패치가 야 우리가 봐준다. 내일 이재명 판결 큰 거 있으니까 내일 나가면 좀 섞일 거야라고 해서 저는 오히려 디스패치가 저는 정우성을 봐줬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재명 재판 쪽에서 네. 정우성을 이렇게 터뜨리게 한 게 아니라 네. 정우성 쪽에서 그러니까 네. 디스패치나 이쪽에서 네. 정우성도 이제 이미 기사 나갈 거 알고 있고 네. 한 상태에서 보니까 이재명 선거 크고 이거 있어. 그쵸. 그날 묻혀버려요. 그 정도까지는 디스패치가 해준다. 그렇죠. 정우성 봐주는 거네. 저는 약간 그랬을 것 같은데 어차피 유죄 나올 것 같으니까 이게 내일은 모든 저 사람들이 네. 이재명 유죄 받았다 여기 휩쓸려 갈 난리 날 테니까. 테니까. 예. 그러니까 반나절만 뉴스 돌립시다. 뭐 그랬겠다. 저는 솔직히 그랬을 거라고 사실은 보는데요. 그 전까지 다 유죄 날 거로 생각을 네, 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무죄가 나면서 지금 재판 얘기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재판 무죄가 나면서 힘이 쫙 빠져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딱 또 재밌는 것만 제가 또 소개해 드릴게요. 이게
이 댓글이 참 묘미가 있잖아요. 댓글을 쭉 읽어보면 예. 저는 가장 재미있었던 댓글이 난민은 가족처럼 가족은 난민처럼 이 그거 부분이 있었죠. 굉장히 재미있었고요. 또 하나는 많이 나왔죠, 애기 그때. 시점에서 네. 애기 아빠 시점. 나와. 어, 아빠 나와. 아빠 나와. 저희가 이제 뭐 자료가 좀 있는지 모르면 이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실제로 이미 그 정우성 하면 사람들이 박근혜 나와 네. 그리고 난민 네. 이 두 가지가 자동 연상이라 그러죠. 맞습니다. 자동 거의 파블로 조건 반사처럼 바로 떠오르는데 네. 거기에 자기 자식인데 어쨌든 결혼 안 하겠다 그러니까 애 입장에서 아빠 나와. 아빠 나와. 그다음에 좀 19금으로 다른 것도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뭐죠? 살짝. 안 돼. 그거는 너무 너무 19금이라서 안 되고. 아, 그래요? 예. 뭐뭐한 애 나와라고 있어요. 뭐뭐한 애 나와. 뭔지 모르겠네. 땡땡 애 나와라고. 그 문갑이랑 뭐 어떻게 한 애 나와 이거였어. 그게 있고 그다음에 갑자기 난민. 그러니까 네. 난민은 그렇게 챙기면서 제 자식은 안 챙기냐. 이 얘기들을 사실은 한두 건이 아니고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난민과 박근혜 나와는 네. 정우성 하면은 자동 연상된다는 걸 맞습니다. 이번에 또 알았습니다. 지금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정우성이 네. 일반인들한테 다이렉트 메시지 DM이라고 하는데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보고 이렇게 만약에 뭐 저한테도 기사가 가끔 나오더라고요. 올 때 있어요. 저도 뭐 봤어요. 제 페이스북으로도 뭐 개인으로 문자를 보냅니다. 네. 전화번호는 몰라도 페이스북에 제가 글을 올리면 저를 타고서 이렇게 연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메시지 기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많은 여성들을 만나왔다. 막 이런 얘기들도 지금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훌륭한 네. 깨시민께서 사생활로는 자기 지명도를 이용해서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남봉 사건인가 이게? 남봉을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뭐 추정입니다. 네. 일부 이제 여성 커뮤니티 쪽에 저도 한두 장 보긴 했는데 네. 정우성 씨의 인스타그램 그러니까 보면 정우성 씨 인스타그램으로 추정되는 인스타인데 이제 그걸 캡처를 해놨어요. 말을 걸어요. 그러면은 여성분들이 어머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의심을 본인 하죠. 맞아요? 네, 본인 맞아요. 진짜 정우성 맞나요? 그래서 본인 맞으세요? 예, 저 정우성입니다. 뭐 아 정말요? 알겠어. 가짜 아니에요? 제가 지금 넷플릭스에서 영화 찍는 게 하나 있어가지고 오늘 그 리뷰하러 가야 되는. 어머 대박. 어머 정우성 이렇게 맞나 봐. 구체적인 일정들을 몇 네. 개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정우성인 거를 믿게 됩니다. 네. 그런 다음에 보통 남자들처럼 뭐 전화번호 좀 주시겠어요 이렇게 안 합니다. 제 전화번호 알려드려도 될까요? 됐어. 근데 여자들이 그걸 받은 거예요. 그쵸. 제 전화번호 알려드려도 될까요? 근데 그걸 캡처하는 이게 실제 정우성인지 정우성을 가장한 사람인지 저희는 모릅니다. 네. 근데 이제 어떤 이런 기사들이 나왔는데 예. 그 기사들이 있고 실제로 제가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런 것들을 캡처해서 일종의 그 캡처 직접 받은 여성 당사자들이겠죠. 네. 그분들이 올려놓은 것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요 얘기는 앞서서도 연예 기자들 사이에 많이 소문이 났었어요. 그렇군요. 네.